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해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주요 통신사 3개사가 다 이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결과가 됐죠. 단순히 누가 계정을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통신사 데이터는요,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가 유출되죠. 이게 하나 이제 씨앗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류를 해서 타겟을 하나 이제 가공을 해나가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메시지와 전략을 개인화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춤형으로 멘트를 만듭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배성준 교수입니다. 사실 단순 범죄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해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주요 통신사 3개사가 다 이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결과가 됐죠. 한국이 해킹 맛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LG유플러스는 외주 보안업체 계정 취약점을 노리고 내부망에 들어왔고요. 서버 정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직원 정보까지 탈탈 털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누가 계정을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 사이버 공격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를 해킹하면은 금융, 공공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 뚫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 문제이면서 국가 전체 보안까지 위협하는 문제라고 보죠. 정부도 이제 통신사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뭐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공공망 보안을 법적으로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면서 국가 안보 경고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맞습니다. 이 통신사 데이터는요, 사실 단순 정보가 아닙니다. 핵심 데이터 허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위치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문자 기록, 인증 로그 같은 것도 나타나 있고요. 금융 앱 접속 정보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선은 금융 계좌 접근이 통신사 해킹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거의 뭐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 로그인 할 때 OTP, 간편 인증 같은 인증 흐름 이거를 훔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갑을 훔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풀어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장이나 카드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결제 수단이 도용되는 식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 인사라든지 VIP들인지 이런 통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는 누가 누구랑 자주 연락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이제 다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 시간대에 누구하고 많이 통화하는 패턴이 있다거나 또 무인감한 관계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 영향력이 큰지, 그 다음에 누구를 건드리면 파장이 생길지 대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노드를 찾아내고요. 그 사람 주변을 겨냥해서 맞춤형으로 허위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속여서 정보를 빼내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개인 약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고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입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가 유출되죠. 이게 하나 이제 씨앗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통신사나 인터넷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 고객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 카드 하나를 입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출된 데이터가 다크웹에서 이제 사고 팝니다. 특히 해외 조직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이제 해 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타켓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값도 매기고 골라서 사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류를 해서 타겟을 하나 이제 가공을 해나가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메시지와 전략을 개인화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A그룹은 고액 대출자, B그룹은 최근에 카드 결제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나갑니다. 카드 회사인데 주소를 몰라서 지금 연락을 드립니다. 내가 최근에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근에 카드를 발급받았으니까 뭐 좀 다른 카드가 잘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라는 통지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거나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등기소인데 오늘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법원에 간격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낚이죠. 이렇게 이제 귀신같이 아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무슨 은행 고객님 대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맞춤형으로 멘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번호도 마치 은행 검찰 번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당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거나 OTP 번호도 달라고 그러고 특정 계좌로 긴급 이체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낚아들어가는 게 정보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하고 연결된 핵심 허브잖아요. 과거에 한전 하청업체의 서버가 유출돼가지고 북한 해커 그룹에게 설계 도면이 판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특정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이런 거를 원격으로 멈추거나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기정통부에서 하나에 있는 40개 기관을 모의 해킹을 해봤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해킹을 해보니까 한 500여 건의 신규 보안 취약점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만약에 한 군데가 뚫리면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업무망에 보면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원격으로 접근을 해서 행정이나 재정 데이터 같은 거를 조작하거나 업무를 마비시키는, 최근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기관망 같은 게 마비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죠. 궁극적으로 이거는 통신사 해킹이 단순 IT 사고가 아니고 국가 기반 시설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신호다. 내 휴대폰이라든지 뭐 통화 기록 하나가 자칫하면은 금융망을 마비시키고 전력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핵심 원인은 사실은 관리 대응 체계의 부실이다. 과거에 SKT 사건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것도 악성 코드가 무려 3년 이상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몰랐다고 해요. 내부 로그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미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3년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해킹을 했고요. 내부 이제 금융사들도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외주를 주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외주 보안 관리가 좀 취약합니다. 과거에 보면 농협 전산망 마비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이 이제 농협 전산망 관리를 스스로 못하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업체 직원 중에 하나가 자기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건 USB 같은 것도 함부로 꼽으면 안 됩니다. 개인 업무도 보고 인터넷하고 쇼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해커가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은행망에 접근했다가 빠지고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융전산망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죠. 장기간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만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관리 체계를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LG유플러스는 이미 사고가 터졌죠. SKT 사건도 무려 한 230만 건 정도를 유심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유출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정이라든지 인증이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정 인증을 강화를 해서 금융의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OTP 이런 것도 이제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범죄도 하고 테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 차원에서 흔히 관제라 그러는데요.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제 요거는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우리는 국방부문도 중요한데 국방부문은 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통합된 사이버 안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요게 따라서 이제 요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 문턱을 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기관이 민간까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우려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하기는 합니다. 완전히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거하고 협조하는 채널하고 이제 다르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이버 안보법도 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프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도 있고요. 이런 이제 핵심 인프라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체 책임도 지고 필요하면은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조금 더 명분화시키고 어떤 징벌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된다. 물론 민간은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떤 그런 책임이 터지고 나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보다는 개별 기업이라든지 개별 인프라 주체가 징벌이 더 강하면은 조금 더 책임의식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그동안 이제 계속돼 왔습니다.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은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이 인터넷이 아니고요. 인트라넷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인터넷 휴대폰 갖고 전 세계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해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인터넷을 볼 수 있고 자기들 내에서 인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커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발굴을 해냅니다. 이들을 전문 해커로, 전문 사이버 전사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사이버 공격을 했고요. 암호화폐, 마치 북한을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훔쳐가지고 핵 개발하고 이런 데 다 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북한은 이제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사이버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IT 강국이면서 해킹 맛집이라는 이런 창피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국가기관에서는 OTP 번호를 달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하는 행태를 국가기관이나 통신사나 은행에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유출되고 어떤 한 통신사, 어떤 기업의 자료가 유출되면은 이게 이제 모아지면은 개인에 대한 범죄 대상도 되지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용도로 쓰인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